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강의는 제가 이제 이 강의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사람들한테 엄청난 반감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뭐부터 들어갈까? 맨 처음에 이제 강의할 때 벌써 이제 거의 제가 강의한 지도 이 강의가 97번째. 오늘 돌아온 향림자의 중국 보경에는 이제 48회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제가 한 거는 이제 97번째, 이제 조금만 있으면 100번째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오늘 제목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보여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왜 그런 말이 나왔고 왜 그런 역사적 사실들은 나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말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때까지 제가 염제신농시, 뉘주 할머니, 대화주시, 그다음에 저는 고양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고조선의 맥, 그러니까 조선이 나오긴, 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조선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자학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문자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몰라요. 한자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이 문자가 들려면 한자에 엄청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한자에 대해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깊이 들어가면서 이 글자 안에 바로 인간이, 사람들이, 역사의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영어나 우리말 같은 표현 문자는 그때 그 사실을 그대로 나열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그 표의 문자인 한자는 그때 그 모습을 어떻게 형용을 했느냐. 단지 어떤 모습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례가 있었고 이런 역사적 사실에 따라서 이런 글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런 문자를 통해서 물론 영어도 그리스나 로마의 어원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영어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란 최첨단이 인간의 어떤 재주를 발휘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유럽권, 영미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것도 다 언어의 한계 또는 언어의 그 능력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언어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 그 사람이 어떤 임무를,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가, 그 민족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어까지 들어가면. 자, 우리가 우리 역사, 그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탐구할 때 단지 보이는 유물이나 유적 가지고 할 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파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학이에요. 특히 문자학입니다. 자, 이런 데까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언어학이라든지 문자학에 대해서 연구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은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독학을 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어떤 이제 도사가 수제자 한 사람한테 전수하듯이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소남자 선생님은 낙빙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근본신고에 대한 이걸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조선이라는 말을 찾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단지 그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 이 근문을 소개한, 정확하게 그 당시 사회와 그 혼인제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기술할 수 있는 분이, 그것을 또 그 근문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인물들이 바로 조선을 세웠던, 조선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조자란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체를 명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전에 우주 변화 원리, 여기라든지 동서양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접하게 됐죠. 근데 접하면서 이제 어떤 변화, 어떤 대격변기, 천지가 거의 뒤집히는 듯한 어떤 격변기가 오는데 이제는 그 사는 기운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 종교 단체를 다니게 됐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배움을 청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하나의 어떤 도구마, 원리라든지 하여튼 빠지는 그런 사상이나 종교에 빠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허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또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연구서적이 아주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중반돼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됐죠. 아, 이거다 나는 생각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1980년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5.18이 있었죠. 아, 그게 딱 연관되는 거예요. 아, 5.18은 바로 해원의 문을 본격적으로 활짝 열리는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게 딱 맞더라고요. 왜냐? 지금 이제 그 5.18 덕분에 지금 현재 좌익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흔히 민주화 세력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하고 그 사람들 중에 그 인간들 중에서는 당군빨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군빠니까 나는 이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다, 우리 민족적인 걸 찾는다 해서 개량 한복을 많이 입고 다닙니다. 저도 이제 개량 한복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제가 몸이 불편해서 10년 전만 해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10년, 20년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개량 한복을 계속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떤 사람이 여기서도 댓글에서 써있더라고요. 그 개량 한복 입은 거 보니까 저 좌팔 새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한복 입으면 몸이 참 편해요. 그래서 생각이 어디에 막히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네들은 단지 이 당구를 빨면서 자기네가 민족 주체성을 찾는다고 하면서 사람한테 민주파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게 뭐냐. 자, 그 민주파리 하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보면은 이조시대 때 거의다가 천민 출신들이 조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개대중은 그 주막집 여자의 아들이었죠. 장이모라는. 그리고 김여사가 어땠습니까? 멸치잡이. 그리고 노무현 어땠습니까? 그 엄마가 세 번째 시집을 가가지고 낳은 자식이 바로 노무현이었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은 요새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출생의 비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내 생기게 된 연인 어디서 나왔는지 출생이 불분명해요. 분명하지 못해. 뚜렷하게 밝히질 못해요. 뭔가 캥기는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 딱 보십시오. 이거는 이조시대 때 보면 거의 쌍놈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이조시대 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당했던 천민들이 당했던 그 원한이 사람 한 번에도 사람처럼 살고 싶던 그 뿌리 깊은 뼛속 깊이까지 들어있던 그 한이 이제 자손 때에 대해서 이제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80년도도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풀어놔야 되죠. 풀어놓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넘으면 다른 세상도 그 원한이 고려에 엮여가지고 계속 아주 편치 못한 굉장히 불행한 삶이 또 다른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원을 시켜가지고 완전 다 풀어놓아가지고 모든 원을 이 자리에서 새로운 자리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모든 원을 풀게끔 하는 거죠. 자, 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니까 문재인이 마음대로 하니까 제이나 마음대로 해.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대담하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꼭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자, 전교조들이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세뇌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뭐가 뭐에 빙의 되는 건 진짜 그냥 좀비처럼 그래? 그렇게 해? 그래.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시켰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그건 누가 허용했습니까? 하늘이 천지가 허용을 한 거죠.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천지 뜻에 맞게 살다 보면은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주 급하지도 않고 뭘 하려고 성급하게 달려들지도 않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음 세상을 가려면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돌에다가 어떤 나무 조각에다가 계속 자기 상념을 저건 신이다 하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막대기라든지 돌에 신비한 영험한 기운이 나오게 됩니다. 그처럼 인간 자체는 굉장히 영험한 존재예요. 마음을 쏟은 만큼 그 기운이 갑니다. 그것이 수백 사람, 수천 사람, 수만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그 허황된 어떤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허황된 형상을 깨트리려면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쉽게 못 깨요. 그래서 단군에 빠진 사람들은 이 단군이라는 그것을 어떤 것을 보여줘도 깨지 못해요. 오히려 단군을 부정하면은 매기 매국노라고 하면서 달려들기는 하고 그렇습니다. 단군 빠른 애들이 그래요. 특히 단군을 가지고 무슨 장사하는 것, 어떤 장사를 강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작자들은 막무가내예요. 얘네들은 자기의 어떤 해가 온다, 어떤 거부하는 말하면 집단적으로 테러를 강해요. 테러를 감행하기 때문에 참 무서운 집단이 단군을 빠는 집단이에요.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사람들한테 이런 자료가 있다, 이런 자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자, 우리는 중국과 전혀 다른 족속이 아니라 중국이 내외족이다. 그러니까 이하가 분리주의, 이하 분리는 언제부터 시작을 공자 때 한나라 때부터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농시조하고 황제조하고 서로 누비 혼인을 하면서 이 동방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그러니까 단군이 있을 곳은 이 문자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쭉 보면은 단군이 있어야 할 곳이 없어요. 왜? 없는 역사니까. 인간의 그런 역사가 아니니까. 소설도 환타지 소설에 불과하죠. 삼류 환타지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단군을 빨고 있으면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굉장히 중차대한 말입니다. 계속 단군을 빨다 보면은 이 몸 자체가 오장 육부 기운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거의 정신병자들이에요. 지금 좌팔대 하는 거 보세요. 거의 정신병자잖아요. 이건 사람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인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아, 저거는 뭐지? 근데 사람들은 그쪽으로 계속 끌려간단 말입니다. 마치 레밍족처럼. 끌려가서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절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듣고 저 또 개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개소리일 수가 있어요. 왜? 개는 개소리밖에 못 듣거든요. 사람 소리 듣겠지만은 개소리는 그냥 개소리일 뿐이에요. 개는 개가 듣는 소리가 개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걸 보세요.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책을 썼던 내가 선생님 책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 그 책을 소개하면서 터닝 포인트는 그대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가 지금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아주 쉽게 청소년도 들을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만 해석의 그 한 단락에서 엄청난 함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두서없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야기 바로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제 지금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차례예요. 근본으로 똑바로 들어가야 돼요. 똑바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냥 당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당군을 공부했던 애들, 당군을 빨던 사람들을 보면 맨 처음엔 뜻이 좋아가지고 올바른 길을 갑니다. 반드시 옆길로 새버려요. 그 옆길을 새가지고 너무 멀리 가가지고 다시 본체대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 예전에 당군상이 모가지가 날리고 그랬습니다. 뭐 기독교인이 그렇게 잘렸다고 그럴 때 굉장히 울분을 삼켰죠. 저런 것도 있어?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기독교인, 당군의 목을 편 기독교인들이 진짜 대단한 영웅이다. 대단한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허상은 사실 지금 종교를 믿어도 종교를 있는 그 자체를 믿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마치 어떤 사람을 살아갈 때 그 사람 자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드는 사람을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로 그 종교인들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역사를 알게 되면은 있는 그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의 모습을 보면 이제부터 이때까지 우리가 살았던 과정들이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전부 다 거짓에.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합쳐서 봤을 때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면 잡귀들이에요. 죽은 귀신들이에요. 원통하게 죽은 귀신들. 원통하게 죽은 귀신들은 자기가 억울하게 죽었다 항상 변명을 해요. 그걸 귀신 불러가지고 귀신에 비게 돼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하게 된 것은 속지 않게 해서 공부한 겁니다. 자,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 이 생각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하여튼 이제 집에 제가 이제 후라이팬을 깨끗이 하려고 이제 물을 올려놨는데 그것을 깨먹어버렸어요. 깨먹어버려가지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집에 불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나오는 찰나에 그걸 보고 연기나는 거 보고 불을 껐죠. 이건 엄청난 화가 밀어닥칠 건데 그 화를 작은 화로 꺼주시구나. 너무나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이런 공부가 이런 방송 강의가 중국보게가 왜 나왔는가를 알게 되는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군부터 깨뽀개야 됩니다.
그 뽀개는 말을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당군이는 허망한 허신에 빠져 있다가는 조만간에 닥치는 천지대격변기에, 자, 지금 앞으로 오는 것이 우리 대격변기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봤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 알겠죠. 그런데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세요. 자, 후라이팬에 어떤 벌레라든지 조그만 살아있는 걸 팍팍 뛰죠.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인간들의 모습이 팍팍 자기 생각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쫓기는 듯한 조급함에 팍팍 뛰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보이니까 아, 이제 대격변기가 곧 닥치겠구나, 이것을 아는 겁니다. 마치 개미들이 줄 서서 쭉 가는 거, 아, 내일 비가 오겠구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을 알게 되는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 앞으로가 1년, 2년, 3년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되어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상황이라든지 우리나라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지 대격변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살당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전에 10년 전에 강의했던 그 원고입니다. 원고 내용을 다 이제 소개할 건데 한꺼번에 그 3시간 내용을 전에 조금 했고, 이제 좀 더 했고, 한 몇 번에 걸쳐가지고 할 거고, 또 이제 제가 책을 쓴 내용도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왜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 몸이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마음이 되었으면 제 몸을 다 던져요. 전에 10몇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길을 기초를 하면은 이게 사람이 아플 때 그 아픈 부위에 그 아픈 부위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물론 다른 것이 뭐 도구를 쓸 수가 있죠. 도구를 쓰는 것보다 이 몸을 하는 게, 이 기로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몸에 굉장히 무리가 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전철 타고 가면서 다 풀어버리죠. 푸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몸이 되어지는 거 보면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아, 되는구나. 자, 그렇게 되면은 생각이 또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자, 몸이 되어지니까 자기가 예전에 공부했던 어떤 것들이 나오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전 무려 20몇 년 동안 거의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무엇이 나오는가를 알게 되고, 이제 사실 전에부터 이런 강의를 하고 싶었고, 내가 이거 하니까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물론 주변에 우리 동네 사람이다, 산에 만나는 사람들, 지하철에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우연히 이제 인연이 됐을 때 고쳐주곤 했는데, 이제 사실 여기 오신 분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주고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공부하면 그런 능력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현재까지 한민족 시온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문헌의 한계성과 유물 유족의 희소성으로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이 한반도 내에서 우리 역사적 사실을 찾으려고 했으니까 도저히 그냥 신라, 고구려, 백제 정도만 이해했지 그 이상의 역사는 찾을 길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상 속의 상상의 속에서 당군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중국 본토에 있는 책도 마음껏 가져와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고서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보면서 중국 대륙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우리 모든 세상 모든 지역에 전 지역에 우리 생활 습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라는 것도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자리에서 자료 오면 뭡니까? 자료 가지고 오면 뭡니까? 봐야죠. 근데 자료를 갖고 있으면요. 그게 뭐지? 그게 뭐지?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료도 없이 그냥 그걸 공부해야지 하면 못 찾아요. 그러나 책이 있으면은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책에서 나오는 기운이 굉장히 호기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 눈은 우리를 찾으려고 하면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한 번도 국한되어 말할 때 기껏해야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와 김경영 이런 스님이 쓴 삼국유사 정도가 우리 원리로 알 수 있는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원전 1세기 이후에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일 이외에는 한민족의 탄생과 연원을 추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근거는 남겨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고대하게 관심 있는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책이 나오고 또 여기에 이제 고구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것보다 더 폭이 좀 넓어졌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난데없이 이런승이 당군을 끌어들여와 당군이 마치 한민족이 개구 쪽 있냐 말하고 있고 세칭 제약자들은 유물이나 유적과 같은 근거 자료도 내놓지 않고 거짓에 거짓을 덧붙이면서 실제 당군이 존재했던 것처럼 당군 왕조가 5,000년이라 하기도 하고 9,000년이라고 지속되는 근거도 없는 헌 내지 막말을 해대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그토록 오랫동안 존재했던 왕조라면 솔직히 왕의 무덤이라든지 뼈 하나쯤 아니 그 잘난 청동 숟가락 하나 정도는 발견되어야 했을 텐데 전혀 당군 왕조에 쓰여있던 유물이 나왔다는 뉴스는 이제껏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왜? 없으니까. 그리고 문헌으로 전해오는 기록 중에 당군에 대한 기록이 나온 것은 삼국유사가 가장 오래된 기록이고 그보다 더 오래된 기록은 없다. 근데 삼국유사는 삼국사기가 나온 이 100년 이후의 책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말은 똑같은 한마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진지망이다. 진지망인이다. 진나라에 망하고 온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럼 실증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당군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남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물음에 열심히 몇십 년 동안 당군 바라에 왔던 어떤 이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여러 단체도 많이 가보고 강연도 많이 들어봤죠. 그래 그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당군이 9,000년 역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수많은 시간 속에 우리 마음속에 숨쉬고 있는 정신과 모든 사상을 담을 수 있는 심성이 바로 당군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모순되는 억측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게 벌써 한 30년 전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제 당군에 대한 공부를 접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손남자 선생을 만나게 됐고 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물론 삼국유사가 쓰여지게 된 것은 1270년 전후이고 고려의 불교가 가장 성할 때의 기록이고 당군으로 설정된 인물은
아니 인물이건 왕에 대한 호칭이건 간에 우리 민족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당군을 단지 일련이란 산스님이 상상 속에 나온 창작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보다는 어떤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불교식으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도 생각할 수가 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사람은요, 사람 뭐든지 이야기할 때 절대 허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적인 사실에다가 허구적인 생각을 붙여가지고 그것이 사실이 1%일지라도 그것이 뻥튀가 돼가지고 100%, 99%가 허구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화 이야기예요. 당군 신화의 머리에도 위서에 이르되 또 고귀에 이르기를 이라고 쓰였지만 지금 전에는 위서라는 책에는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고귀라는 책이 과연 어떤 책을 말하는 길도 알 길이 없다. 자, 우리가 책을 쓸 때, 논문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책의 몇 페이지에 누가 나왔다 이렇게 딱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말이 없다는 것 자체는 조금 상군 요소에 대해 당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스님인 김경명은 밑도 끝도 없이 당군이 조선을 개국한 것은 유와 더불어 같은 때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이 남지 않을 수 없었다. 나올 수 없다. 제가 전에 한번 단지 조금 전 순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의 세 번째 공공시, 그죠? 지금이 국무총리격이 순이었습니다. 순이 한 거의 요가 38년간 왕위를 이뤘는데 한 18년간은 거의 순이 10년간이나 18년간 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요가 더 늙어가지고 감금해버리고 이제 순이 이제 한이란 나라를 만들고 이제 부계제로 바꾸는 유신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 나옵니다. 자, 여기서 순일 때 그 조선이 다스리던 영역은 12주였습니다. 자, 보세요. 12주예요. 자, 12황국. 또 12지파. 뭔가 연관된 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12지파하고 연관된 거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가 이제 다시 목에서 돌아가면서 그리고 목에서 돌아가면서 9주는 우리 목에서 돌아가겠다. 근데 3주는 북경 위에서 영유 병조 진한 마음 변한 그것은 부계제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우에 역사책에 나오면 구주천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3주가 이제 거기서부터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돌골족, 혼족, 흉노족, 트루코족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근거가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능력이에요. 얼마만큼 우리말로 된 책만 보지 말고 영어로 된 역사책이라든지 뭐 사상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중국어로 된 책 이걸 보게 되면 전체적 역사적 맥이 그냥 밝혀져 나옵니다. 자, 공부할 때 제일 중심에서 뭡니까? 맨 처음에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공부하든지 어학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전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마음과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 세상을 전부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각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왔고 어떤 모습이냐면 그 나라의 어학을 공부하면 그 나라의 심성을 그냥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학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학 공부가 그 사람들 말하고 놀고 그 듣고 이야기하고 뭐 무역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마음의 폭을 넓히고 어떤 심성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 가진 어학 공부가 반드시 필수적인 겁니다. 자, 의문점이 나올 수 있다는데, 근데 그 근거가 그 중국 땅에서 있다는 말을 한 박사님이 계셨죠. 그분이 김재원 박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 오시던 분이 제가 이제 글을 얘기했을 때 신영구 뭐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이
지금 뭐 절판됐죠. 이것이 1947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래서 그 책을 알아보러 살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팔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복사본을 선생님이 이제 복사본을 주셔가지고 복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중국 땅에서 나왔다는 당군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당군을 올바로 찾아 우리 민족의 원리를 연구했지만 김재원 박사는 1947년에 발표된 그의 논문 당군 신화의 신연구 서문에서 당군 신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지대한 바 있으나 학자들의 이해, 자, 이래 당군에 대한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 왜 이 당군을 연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나요? 바로 일본 때문이에요. 일본이요. 일이 뭡니까? 양양자, 양하고 똑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양자, 양양자, 변양자 또 해일자로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 양자를. 일본은, 자, 일본 보세요. 일본 말은 히나카나 가나카나 이렇게 보면은 받침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끝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끝마무리를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마치 이 일본이 있음을 해가지고 이 한반도의 모든 태풍이라든 지진 해일을 다 일본이 막아주듯이, 자, 19세기에 잘못하면은 시베리아로 갈 뻔했던, 유배를 갈 뻔했던 우리가 일본 덕분에 이 자리에 털을 잡고 계속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일본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것이 일본의 사명입니다. 끝은 우리가 일본을 거두어 줘야 돼요. 이제 그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친일 반일 이야기할 게 제가 못 됩니다. 김재원 박사는 1947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 당군 신화의 신연구 서문에서 당군 신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지대한 바 있으나 학자들의 이 해석은 그 류가 천태만상이다. 김재원 박사는 일찍이 중국 산동성에 있는 무시사당의 화상석을 고고학적 견지에서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그 결과가 당군 신화의 내용과 80~90%이나 부합한다는 결론하에 고대 북중국에서 전래되어 오던,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무시사당 벽화 많이 보여줬잖아요. 뭐냐,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나침반 하나 들고 하나 그 뭐 키 하나 들고 이렇게 있고 뱅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와 복희도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논문을 써갔는데 단지 북중국에서 전래되어 오던 설화와 당군 신화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보려 하였다라고 하면서 논문을 써가 나갔는데 단지 심증만 내비칠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군을 말하고 있는 고중학적 자료가 중국 산동성에 있는 무시사당의 화상석을 고고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당군 신화의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여지를 남기고 있기에, 그러면 당군을 만주나 바이칼호 지역이 아닌 중국의 산동지방 근방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김재원 박사가 당군을 말하는 그 근거가 중국 산동성에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당시 고금을 보고 연구했었더라면 그 이 민족의 시온을 명확히 밝혔을는지도 모르나 당군 신화의 신연구라는 논문이 나온 것이 1947년이었고 그 당시에 고구문에 대한 연구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기에 그냥 고고학적 유물이 추정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20세기 들어 중국 땅에서는 반만여 년이죠. 4,500여 년 전에 문자가 새겨진 청동기가 출토되어 계속 발견되고 있고 발굴된 4,500여 년 전에 청동기에 문자가 새겨져 있고 그 문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설시대로 알고 있는 중국 오제 시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고 그 시대가 바로 고조선이고 고조선 역대 왕들이 태어나고 장사하고 또 벼슬 자리에 오를 때 붙여지는 시칭에 나오는 과정에 적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문자 창제의 시초가 되었다. 지금은 좀 더 발견됐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그 자료에 대한
책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 당시 한 20년 전에 한 10,000개 정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개는 어느 정도 해석이 되고 그 중에 1,000개 중에서도 100개만 알아도 고조선의 역사가 조선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세보지 근문신구에 몇 개의 고급문이 나오는지는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100여 개가 됩니다. 그 글자가 어떻게 나왔고 그 글자가 어떻게 읽혀지는가. 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문자가 나왔을 때 문자가 하나였기 때문에 문자 발음이 읽는 게 보통 보음, 변음, 방음 보통 3개, 4개, 5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점은 청동에 새겨진 문자를 통해서 의문점이 서서히 풀렸으며 조선이라는 두 글자 속에 고조선의 탄생과 한에 대한 그 역사가 분명히 적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건 내가 그 강연회 할 때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의 논제 발표는 이게 이제 2007년 6월 19일 날 날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논제 발표는 단지 우리 역사의 원리를 찾아가는 내용은 소람자 선생님 저서 내용과 근문시용의 내용을 첨삭하여 전개해 나갈 것이며 토대로 지금 중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염제 신동시에 대한 내용과 우리 뿌리 중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진나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것입니다. 나중에 맨 끝에 진나라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진나라 역사, 진사고라는 진나라 역사책을 또 보게 되고, 제가 진나라 역사는 중국책 바로 그렇게 나와요. 진나라 민족 가장 중국에서 오래된 족속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책도 봐야 돼요. 보고 당군을 얘기하든 말하든 간에 알아야 돼요. 알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당군빨이가는 제 책을 보고 한 100여 개이 됩니다. 저 책 다 쓰레기 갖다 버려야 된다. 저희는 당군 얘기하고 자기 중국 족속에 의해 가지고 중국의 입맛에 맞게 쓴 책이다. 근데 중국에 쓴 입맛에 쓴 책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근문신구에도 황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황제가 나오니까 당군빨에 떴던 사람은 예전에 한 사람은 역시 중국 놈들은 역시 당군을 부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당군을 부정해가 아니고 중국은 자기네 입장에서 역사를 얘기했다.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역사적 과정이 문자 그대로 나온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군을 빠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을 얘기하면서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는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 시족사회, 오늘 근데 진나라 역사 거기까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원시 시족사회의 사회제도, 즉 혼인제도를 말하고 있는 모관이 고대사회나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으나 원서로 본 인간 가족의 인식체계와 혈족체계를 통해서, 자, 이 책은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이 책 좀 번역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4,000페이지 한 B4로 그거를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줬는데 내용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또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때 원시 공동체의 그 혼인제도, 사람 인칭의 관계, 어떤 관계가 어떠했는가. 지금, 이루코족, 북미인디안 이루코족 그 상태를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보고, 원시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추정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또 한번, 그러니까 이런 책도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책 볼 수 있는 책이 없으니까요. 책이 없으니까. 그렇죠. 를 통해서 그 당시 사회제도를 견주어 살펴볼 것이다.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 것은 고조선은 근거도 없는 허망한 당군 조선이 아니라 동방에서 처음 국가적 형태를 갖추고 하원조 이전의 국부, 즉 아사달에서 일어난 나라이며
이 고조선 문명에서 현 세계 인류의 모든 종교와 사상의 근간이 되었음을 그 당시, 즉 고조선 문자 연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걸 공부하니까 모든 종교 문제가 다 풀려요. 시원히 역사를 알게 되면요,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자체를 명확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게 되죠. 아,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 알면 자기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절대 이 말로 통해 가지고 이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말로 통해 되지만 와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제일 빠르게 뭐냐, 몸을 더 뚫어주면 돼요. 혀를 뚫어주고 그 사람의 정신이 바로 서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강의료가 너무 비싼가? 나중에 꽁이 하나 더 붙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때 되면 엄청나게 급하게 할 때가 되거든요. 급하게 할 때는 사람 못 오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의료는 낮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낮추게 되면 자세히 개나 소나 되나 돼지나 다 와요. 그러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잠시 화장실 가서 잠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 그냥 생각이죠. 물론 나중에 문자 발생과 파생되는 문자를 통해 고선 왕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말할 수 있지만, 우선 이 자리에선 이 민족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할 예정이다. 자, 이것도 내가 다 존댓말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강의하게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걸 아직 안 바꿨는데, 예정이다라고 바꾸려고 했는데 이 밑에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예정입니다. 한민족이 뿌리를 찾아서, 그렇다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찾아 올라갈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자, 역사는요, 어떤 시점에 어떤 역사가 있다 보면은 안 보여요. 나로부터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찾아 올라가면 역사가 정확하게 찾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과 한, 그리고 하은주, 춘추, 전국, 한과 신과 한중인의 한과 신은 한중인의 공통사라는 전제에서 찾아 올라가야 한다. 내가 늘상 말했죠. 진나라 이전의 역사는 한중인의 공동사라는 걸 전제하에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중일 역사, 진나라 이전의 역사를 볼 때, 보고 그리고 벌어지는 역사적 사실을 봤을 때 당군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기의 본교의 사망오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를 단지 신화나 전설상의 인물로만 규정하고 이 땅에 살고 한 우리 선조들이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그 신빙성을 믿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설 속에서만 전해진 중국 고대 사망오제 시대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바로 조선이었으며, 즉 하은조 이전에 조대명이 조선이라고 산해경 중에 해내경에 쓰여 있기도 하다. 자, 조선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 전후 고양시 이야기하고, 제 전후 고양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얘기도 쉽게 또 다음에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근데 앞에는 전부 다 이야기했던 거죠. 전에는 은이라는 나라마저 존재를 확인치 못하고 단지 썰로만 전해온 나라인 줄 알았지만, 땅속에 발견되는 유물들은 은은 물론 하나의 존재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 학자들은 그동안 중국 땅에서 출토되어 온 청동에는 모두 은이란 나라 속에 다 귀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껏 청동기에 새겨진 금문마저도 제대로 해석지 못하고 중국이 제일 오래된 고문서인 산행마저 위서 가짜된 글, 이게 거짓 위자죠. 거짓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치부하고 제대로 그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 이것을
백익 때 쓰여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해경은 4,500년 전에 쓰여져서 2,500년 전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사마천을 위시하여 그 시대마다 최고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줄기차게 연구되어 왔지만 그 근원을 알지 못해 의문의 치기로 드디어는 거짓된 위서로 취급되어 왔다. 고대 조선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철저하게 숨겨진 것은 진멸망 이후 일어난 한나라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조작되었음을 알아야 하며 지금 중국은 끊임없이 역시 역사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조작을 해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있지 못하니까 걔네들 열심히 조작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 그마치 역사의 깊이까지 빠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우리까지 같이 자기네 포함시키려 하는데 이미 고조서 딱 나왔는데 그 자체가 딱 풀어지면은 중국 역사가 바로 우리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가 우리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 그러나 우리는 가서 침탈하지 않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서 우리나라 와서 어리석은 이 민초들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 모셔갑니다. 그러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왜 제 아픔도 참아가면서 제가 아픈 줄 알면서 왜 그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대선생으로 커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그분들은 그렇게 치료받아서 또 그런 기운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깨게 치료하는 게 뭐냐? 마음을 깨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신 분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몸이 그렇게 아파왔지만 치료가 되는 것은 왜 치료가 되는? 단지 내가 치료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공부할 그 자세 때문에 되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실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은 이것이 근본으로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알고 공부한 어떤 불치병도 다 낫습니다. 공부하게 되다 보면은 공부하다 하는 중에 몸이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 있지만 몸은 낫습니다. 암만 죽을 병을 걸린 사람도 여기에 오면은 낫습니다. 그건 내가 여러 사람을 가르치면서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또 이런 공부를 하면서 몸이 좋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나아지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능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자, 이 방송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자신이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도 이 댓글에 몇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이 방송만으로도 이것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글쎄요. 그게 실제 그분이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그 마음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병이 낫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동이조 개통엔 진을 완전히 없애고 한 왕조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고대사를 한족 위주의 역사로 조작하고 변조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해경은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더하여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위서가 되고 말았다. 산해경 여기 위치를 잘못 적었네요. 제가 지금. 산해경 제18권 해내경의 첫머리에 동해진의 북해지우, 이게 모퉁이 우자죠. 유구명활, 조선 천독이다. 근데 사람들이 조선 천독하니까 이것을 조선은 뭐 인도 독자를 천독이 뭐 천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옛날에 산해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이 독자는 뭡니까? 이게 독독자예요. 독독자도 했지만 자, 오편은 좀 찾아보세요. 다스릴 독자가 있어요. 조선은 하늘이 다스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천자가 다스렸다. 천자가 누굽니까? 임금이 다스렸다. 이거예요. 그런 오해도 많이, 그게 사람의 인지가 그밖에 안 돼서 그렇게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그 글자의 핵심적인 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 독자가 어떻게 다스릴 독자가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찾아보세요.
다스릴 독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오법 말고 큰 거. 자, 우리가 사람이 너무너무 양기가 약해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부자라는 이 부자는 사약 아닙니까? 사약인데 그것을 조금 해가지고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기를 돋궈가지고 그 사람을 살게 합니다. 아주 막판까지 갔을 때 이 부자라는 약을 쓰죠. 그같이 이 독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암만 좋은 말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암만 좋은 독이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사람이라보다 그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긴 수고, 웨인에지 이거 보세요. 사람이 두려울 외자 아니에요. 이 경외할 외자인데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 하죠.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받들면서 살아가는 거죠. 웨인에지. 사람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사랑해라 라 쓰여 있는데, 그 해석을 하면 동쪽 바다, 지금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황해가 됨, 북쪽 발해 모퉁이에 해우가 있는 곳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는 하늘이 다스린다. 천자가 다스린다. 그 나라 사람들은 9고을에 구주로 나뉘어져 살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웨이네즈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글자를 풀다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 웨이네즈라는 말은 거의 안 쓰지, 홍익인간이라든지 제세유야라든지 이런 아주 쉬운 얘기를 하는데, 이 웨이네즈란 말이 이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고 그 사람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이것을 누구를 아주 진정으로 사랑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마음이 어떻게 이런가를 알게 되죠. 그런 경험도 이제 한번 젊었을 때 한번 해봐야죠. 산행행 기록뿐만 아니라 1949년 이후에 엄청나게 진행된 중국 대륙의 고고학적 발굴은 대문구 문화유적을 위시하여 산동 지방과 그 밖의 수많은 지역이 고고학 발전이 산행행의 서술을 그 뒷받침하고 있다. 그때 이 공부할 때는요, 한 20년 전에 공부할 때는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부하라 그러면 이런 자료를 못 찾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지금 봐도 그때 참 공부 제대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해경, 해내경에 동해진이라는 말에 이어서 태호, 신농 황제, 소, 전후, 제국, 요순 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우가 제명에 따라 구주를 다스리는데 끝난 이 산해경은,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태호 복희시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태호와 복희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태호 복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 거짓말이죠. 태호하고 복희가 누구라고 했죠? 복희는 우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복희는 전혀 태호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호 복희라 해가지고 말장난하는 공부하는 당군 빠는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거기서부터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당군에 한번 빠지면요, 거짓말은 사실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을 속이는데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군 빠면서 속이면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런 수단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자기가 거짓말해도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 속이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영혼이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 속임을 당하는 좀비가 됩니다. 자, 우리 방송이 뭐죠? 영혼을 깨우는 방송이에요. 자, 왜 영혼을 깨우는 방송입니까? 성대표가 하는 방송이나 제가 하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 사실을, 또 있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영혼을 깨우는 방송이 되는 겁니다.
자, 산해경은 사안이 사만천의 오제 봉규와 그 인물이 일치하고 있으며 그 주제가 조선이었다는 사실은 하왕조나 상주왕조 등의 정거를 왕조라고 부르는 이유에서도 하 이전에 조선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답이 나온다. 그게 조잖아요. 왕조 아니에요. 왕조. 왕한 할 수도 있는데 왕조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가 위대하다.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차란 말이 하나의 왕조가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이름도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제시대의 역사는 오제시대 당대의 문자를 검증함으로써 후대에 새로 꾸며진 이야기들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객관성을 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역사는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력이 안 되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그 역사가 바른 역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누가 그렇습니까? 이시 조선의 유생들에게 그랬고 지금 주석파애들이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책을 쓴 내용인데 거의 이제 앞부분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틀려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 근문신고의 병명집인데 이 칼 세 자루에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전에는 요 첫째 칼에 다섯 분은 이 다섯 분은 공구죠, 공중리. 공구가 이걸 다 없애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3,450여 개의 그 숙관에서 100개만 남겨 다 없애버렸으니, 그냥 말 다 했죠. 요 분은,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 찾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병면제 강의할 때, 병면제 맨 앞에부터 한 게 아니라, 바로 요 분에 대해서 조울주하고, 아직 가서 얘기했던 대조일사죠. 이게 대조일사네요. 대조일사. 이 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왜 조일주보다 대조일사가 먼저 앞에 와 있느냐, 그 상황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백면집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하게 되고요. 요 세 자루에서 칼이 책이 한 권이에요. 근데 요 맨 처음에 강의할 때 요 병명집부터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강의할 때 그때 10월달 재작년 10월달이죠. 그래서 요거부터 했는데 맨 처음부터 전적집부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분은 요까지 못 들어가고 이제 사정상 다른 팀들이 이 공부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칼 세제를 보여주면서 이해하니까 여기 강의 듣는 분들이 훨씬 더 마음이 밝아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가 몸에 튀어나오더라고요. 야,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안 튀어나오는데 병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튀어나오면 치료하기 굉장히 쉬워요. 안 튀어나오면 그 숨은 곳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기운을 줘야 되죠. 튀어나오니까 치료가 빠르. 근데 이거 하는 중에 아픈 분들의 그 부위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이 칼이 그렇게 어떤 신비한 기운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이제 고조선 왕 족보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도 찾고 있는데 조상님들이 전 도와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병면집을 가지고 이제 뺑뺑이 뺑뺑이 돌리고 반복해서 계속 해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할 때 또 다른 거 진도 나가면서 병면집에 있는 칼 세자루 이야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드려야겠구나.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면 요 세자루가 세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의 역사를 들춰낼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요게 다 들어있죠. 그걸 알려면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중국사나 우리 반도의 역사라든지 또 세계사, 유럽의 역사, 심지어는 아라비 역사까지
공부를 해야지, 또 인도의 역사까지 해야지 이 세 분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보여드리면서, 야, 이 강의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이 강의 설명할 때, 강의 이제 소개할 때 그냥 보여드렸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자,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인간들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지만,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구전으로 전해온 이야기들은 확대되고 과장되어서 도저히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신화나 전설이라는 다른 형태로 전해져 내려왔다. 근데 그러니까 신화와 전설 속에서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해 내려오던 신화나 전설이 과학적 탐구를 통한 고고학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서, 근데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중국 애들이 한 거예요. 저 외국에서 또 이제 영미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그것이 무조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배경에 따라 만들어졌음이 밝혀지고 있고, 더욱이 중국 땅에서 발굴되는 청동기가 방사성 탄소 동위 원소 연대식적으로 4,500여 년 전의 것이고, 또 그 청동기에 문자가 새겨져 있으므로 그 문자를 해독하고 중국이 옛 문헌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반만 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그렇게 밝혀진 역사가 우리 역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려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적 근거를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은 삼국사이나 삼국유사인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두 사서로는 우리 기운을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자, 앞에 내용과 꼭 결부될 수가 있는데, 교차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더 명확하게 어떤 상황, 그러니까 제가 쓸 때마다 이걸 제가 쓴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근데 또 그 얘기가 또 더 첨삭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서로는 우리 기운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근본을 찾고자 하는 제야사학자들 삼국유사에는 나오는 단군에 근거하여 한민족의 태동을 말하려고 하면서, 일본이 우리 역사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 사설을 일제 때 20여 만 권씩이나 불살았다는 말을 혹시 단군에 대한 역사기를 없앤 것이 아닌가 하고, 역사 반면면 중에 잊어버린 3,000년 역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다. 자, 이것도 일단 신문에 이렇게 한번 한 40년 전? 한 30 몇 년 전에 신문에 크게 났죠. 근데, 아마 이게 단군에 쓴 이상한 책들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사실 이게 이제 수소령을 통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사설은 조선 중기 때 이미 불타가 없어졌죠. 또 그래도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불사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음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만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길을 좁은 길로를 만든 것이 아닌가. 자,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 상태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을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왜 그러냐,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보면 역사가 다시 보입니다. 왜 이런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변해지고, 지금 외국이 우리나라 갔다 가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우리나라를 그리워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조금씩 보여주는 겁니다. 전인이 공부를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은 앞으로 살아날 사람만 세상을 맛볼 수 있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제목이요. 이게 엄청나게 무슨 얘기예요. 단군은 허망한 화신에 빠져 있다가 조만간에 닥친 천지 대격변기에 하나도 낭이 없이 다 몰살당한다.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몰살당해요.
그냥 죽는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죽는다는 말보다 이제는 더 자극적인 말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마저 부정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죽을 때나 이제 알게 되겠죠. 알까요? 모르죠. 죽으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자, 그 가운데 1980년대 환난 고기류의 책들이 나오면서 우리 민족이 고대사에 불을 지피고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전 8.1학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보게 됐죠. 거기에서 단군뿐만 아니라 환인이나 환웅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들 마음속에 말로만 들어오던 역사 반만년이 역사의 사실로도 자리매김하려고도 하였다. 또 그렇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야 사학자들은 부단히 노력하면서 학계에 단군 역사를 인정받으려고 하였으나 실증 사학을 위주로 역사를 연구하는 사학계에서는 썰로만 인정될 뿐 정사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지금도 단군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겠지 하면서도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한 것은 사실이다. 왜? 유무가 유적이 없으니까. 물론 역사 반만년을 외치는 것도 단군이란 말이 상징적인 인물을 말하든지 아니면 관직명을 말하든지 간에 분명히 그에 대한 역사적 근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군을 찾는다고 만주나 요동반도 그리고 바이칼로만 찾지 말고 지금 중국에서 발굴되고 있는 청동기 명문을 연구한 중국 측 사료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 문자를 우리가 말하는 원시 사회 구조에 입각해 해독한 책인 근문시고라는 책은 중국 전설 속에서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물론 청동기의 세계지 문자와 비슷한 고문자를 송대 때부터 연구되어 왔으나 역사의 4년대를 은나라로 규정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채로 연구하였기에 더 이상을 진전이 없었으며 락빙이 선생이 쓴 근문식을 토대로 본 기록은 화족이 황제계보다는 지금 동이족이라고 일컫는 양중의 신농시계를 중심으로 화족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역사를 이루었던 사실을 밝혀놓고 있으며 문자상으로 바로 그 시대가 고조선이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다. 조선이란 말은 역사 개창기에 문자 창제 중인 신농시족이 조선을 받들고 그 뜻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조선이란 조대명, 즉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란 말이 바로 염제 신농시 그분의 손자이신 제전호 고양시가 제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그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현재 신주 단지 하잖아요. 신은 염제 신동시 일자가 바로 신자거든요. 귀신 신자. 신이 거기서 신 따고 주는 대화 주시. 저는 염제 신동시의 첫째 아들인 대화 주시. 도깨비 기자같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희화씨 또는 대화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대화 주십니다. 그래서 신주 해가지고 신주.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을 모신다 신주 단지 모시듯이 모신다 할 때 신주. 그 신주 단지가 바로 염제 신동시와 대화 주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 지금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들이 고조선 시대 때 다 쓰던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말로는 고조선 그 오제 봉계 그러니까 오제 시대 즉 고조선 그 시대에 문자 청동에 나온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근데 우리말에 들어가면 그 반만의 문자가 그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걸만 봐도 이 언어학이라는 것이 문자학이라는 것이 역사를 추적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귀중한 자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이라는 조대명 즉 나라 이름이 나왔다는 사실을 4,500년 전에 청동기의 세계적 문자는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냥 막연히 청동에 조선이라고 쓰여있네 라고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여진 문자가 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중국적 사료를 검증하고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하나라나 은나라 이전의 역사를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고 문자에 대한 즉 고구문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또 우리 고대사를 추적할 수 있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세의 기편에 나오는 고조선과 진안에 대한 쓴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삼국사, 삼국유사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제대로 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 요까지 이제 우리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게 된다면 만약 이게 첫 머릿말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책은 내지는 않을 겁니다. 는데 시간도 없고요. 자, 이걸 쓰면서 이제 중국이 이런 일을 벌이면서 뭘 찾아보죠. 자, 중국이 망한다고. 그러니까, 유백운이 예언대로. 자, 이제 음력 4월도 거의 이제 다 돼가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이제 고대를 하게 되면,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근데 증산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동서의 오건 발길에 차서 그 사관에 심해져서 장차 망하리라. 이게 토붕이에요. 근본 자체가 망해버린 거예요. 중국이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자체가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 강의 내용이 이제 그 앞에 표지가 터닝 포인트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댓글이 상당히 좋은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마저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그 1편에서 1편 터닝 포인트 1편에서 조금 더 제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 여기에서 던져주고 있는 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말에서 이 터닝 포인트의 어떤 그 말에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쭉 하는 것보다 거기서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핵전쟁의 위협은 인류가 오늘날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지만 결코 유일한 것은 아니다. 군사력이 핵무기를 저장하는 치명적인 병기호가 증가하고 있는 동안에 산업계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인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핵발전소를 짓느라 여념이 없다. 그리고 또 핵발전소는 가장 안전한 발전소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지축의 뒤틀림이 있을 때 그건 엄청난 핵무기보다 더 거의 빅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폭발력이 가해지게 되죠. 25년 전, 75년대, 25년, 1950년대겠죠. 세계 지도자들은 평화를 위해 원자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평화를 위해 원자라는 자체도 그냥 이 양쪽의 칼날이죠, 그렇죠? 좋은 쪽으로 쓰느냐, 나쁜 쪽으로 쓰느냐, 나쁜 쪽으로 쓰지 말고 좋은 쪽으로 쓰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죠. 미래에 이존할 수가 있고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 원천의 핵발전소를 제시했다. 자, 이것은 제가 그냥 번역하면서 생각나는 것을 그냥 쓴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뜻으로 이렇게 하자는 조약을 맺어도 한순간에 남을 지배하려는 사악한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핵은 인간의 심장으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한쪽이 우월한 무기체제를 갖지 못하도록 또 다른 한쪽도 그에 상응한 무기를 만들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왔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공산권이 대북격인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 상응할 만한 무기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에 딥스테이트들이 하수인이 되어 중국 모함 배렴을 뿌려 통제 사회로 가려는 딥스테이트들의 음모에 가담하였으며 이번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깊이 개입하여 미국을 분할하려는
불륜하는 짓을 획책하였고 아직도 그 음모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했던 그 자체는 자기한테 빚으로 다오겠죠. 그것이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 전환되는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는 요새 다른 유튜브에서 이게 분명하게 그날 소식을 이야기해주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귀들어 들어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되는데 병을 뿌려요. 뭐보다? 신종 코로나19보다 더 센, 엄청나게 센 병을 뿌립니다. 왜? 자기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자기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그것이 중국 족속을 완전히 몰살시키게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죠. 이제 두고 보십시오. 그것이 언제? 그것이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것이 일주일 가나 1년을 가는 게 아니고 단 며칠 만에 끝나는 거죠. 자, 이것을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그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떤 박사가 대답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소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냥 붙여왔죠. 의료진은 왜 여기에 적합한 거죠? 왜냐하면 마치 수많은 양떼들을 아무 저항 없이 도축장에 끌려가도록 하듯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조종하려는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이러스는 가장 완벽한 후보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서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조차 증명하기 힘들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것을 설정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면 그 두려움을 이용할 수 있고 그때 정부가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지켜주겠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다 칩을 씹는 거죠. 왜? 좀비 만들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더 깊이 나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다른 방송에서 다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 잘나 쪽에서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언론이 남녀 간 인종의 갈등 것을 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에 유럽에 많은 난민들이 유입되어 정부들 사이에 유럽 사람과 난민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쪽에서 정복하는 방법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이용하든 결국엔 대중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어떤 정책이든 받아들이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없애는 게 두려움이 병을 불러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두려움이 없으면 병이 이겨냈습니다. 사람은 거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면요. 모든 병들이 몸에 접근하지 못해요. 자, 마스크 안 쓰면 신종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마스크 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 없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또 걸릴 수도 있죠. 그럼 그 마음은 혹시 이렇게 하다가 마스크 안 써가지고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늘상 말했죠. 몸을 만들라는 얘기는 몸의 천지 기운을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말은 쉽지만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힘드니까 알아서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대중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대중들을 조종하기에 훌륭한 도구가 되죠. 사람들이 서로 모여 연합하고 불합리한 일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죠. 총칼로 만약 하게 되면 세계의 지탄을 받게 되니까 아마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돼서 중국에서 무한 폐렴을 뿌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되죠. 이렇게 바이러스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말로 엄청난 감시체제를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먹히는 건 아니지만요. 자, 정확하게 이런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깨어있으면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해 호랑이에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근데 호랑이에 물려갈 때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안 물려봐가지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자신의 어떤 담담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핵발전소가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싸지도 않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다. 세계의 넓은 곳에 운영되고 있고 수백 개가 계획되고 있는 핵 원자로는 우리 복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오히려 근데 그것을 오는 폐해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가가 너무나 엄청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근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로 인구 감축을 하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되기에 디스테이트들이 중국에 신용권을 뿌리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요 세모 자체는 제 생각이에요. 핵 원자로에서 방출된 방사능 원소는 원자 폭탄의 폭발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 이런 수천만 톤의 독성 물질은 이미 핵폭발과 원자로 유출로 환경에 버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대기가 약해지고 환경이 열악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몸에 이상현상이 일어나요. 이상현상이 이 몸의 이상현상은 안 나타나지만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정신병으로 나타나요. 정신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행하지 않으면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마디로 미친 짓을 하는 게 다반사죠. 그러니까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만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그냥 멀쩡한 사람도 다 미친 사람이란 얘기죠. 자, 전철 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오장육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람이 그게 많이 쌓이게 되면 화가 많게 되고요. 잘 흥분하게 되고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가서는 나타나지 않죠. 이건 신경병이다. 신경성에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기가 딱 막혀 있어요. 그 길을 뚫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 바로 그 길을 뚫어준다는 얘기예요. 누가?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수천만 ton의 독성 물질은 이미 핵폭발과 원자 유출로 환경에 버려지고 있다. 그런 독성 물질이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마시는 물에 계속 축적됨에 따라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 암과 유전자 질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죽는 공사만 하는 거죠. 자, 죽으면 어느 정도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가 되면 또 다시 생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생기를 찾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성 대표가 하는 말이 방송에서 처음 한 말이 저는 그 말 안 하지만은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점점 악마화되는 경향도 이렇게 나빠지는 환경에 닿을 수도 있으며 특히 정신적 면에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에 요즘 정신병동이 많아지는 것도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에 그 환경에 오염된 채로 살다가 보면 인간도 그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요. 이제 댓글에 대해서 이번 댓글에 좋은 분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보자면 5천년 역사 시기를 기준할 때 한족은 전한 210년, 후한 195년, 명 270년, 중민. 근데 명은 신동식이 다스렸는데 왕만 그랬지
그 신하들 전부 다 거의 그 황제적으로 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을 제가 이제 이것을 이조의 역사냐, 아니면은 화조의 역사냐, 하조의 역사냐, 이걸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구분할 때. 그런데 이것을 화조의 역사라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중민 중공 10년 합 790만 통치했고 나머지 4209년은 이민족의 통치당한 노예민족이었다. 자, 요것은 또 이제 뭐냐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라 또 주나라 그까지 합체되죠. 그 결과 한족의 의식과 노예의식이 DNA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인 의식이 없다. 불이 나면 끌 생각 안 하고 튈 생각부터 한다. 중국에는 집 임대하면 다 망가진다. 중국에서 돈 벌면 해외로 튄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뢰라는 덕목을 모르니 책임감도 못 느낀다. 말 바꾸기, 거짓말하기 습성화되어 있고 겉과 속이 다르다. 창의력이 없다. 중국 4대 발명품이라 자랑하는 종이, 인쇄, 화약, 나침반 모두 수당시다. 수당이 뭡니까? 선비족이죠. 바로 염제, 신호시, 양족이에요. 우리랑 같은 족속이에요. 북방계열 타민족들의 발명, 지금 미국, 한국도 선진국 기술 도둑질에서 먹고 삶, 미래의 계획보단 눈앞의 현실적 이익만 본다. 그래서 얘네들은 종교가 그냥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 비는 거 외에는 내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없는 애들이에요. 도둑질을 국가가 장려한다. 남이 힘들여 만든 좋은 것을 도둑질로 훔쳐간다. 동북근정 등 역사 훔치기, 한국, 미국이 첨단 산업기술, 국가기밀, 우수 인력 훔치기, 법으로 전국민 스파이 도둑 만들기, 자기만 하는 이적 동물 수준으로 이타심이 없다. 옆에서 사람이 공경에 빠져도 모른 채 외면한다. 지금 일어날 때 요새 유튜브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 공중도도 교통도 지키는 거 없지 않습니까? 지 맛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아무나 죄책감 없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다. 한족이 타 민족보다 우수하다고 착각하여 꼴값을 턴다. 너무 많아 충작. 그래서 이분이 이게 쓰면서 이제 이게 쓰신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DNA화된 노예 의식에서 나왔으므로 고쳐지기 어렵고 개가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가 더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중국 자체는 문화나 문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백기기죠. 문자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문자를 딱 아주 자기 의식에 맞게끔 아주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병기로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우리는 농사기구에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일이 나왔을 때 그 이름을 자식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홈이라든지 쟁기라든지 이렇게 이 이름을 근데 이것이 화족 황제족 쪽에 갔을 때는 이것을 병기로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남을 살살 남의 거 뺏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 남한테 주고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족속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아까 그렇게 딱 됩니다. 고로 노예 근성에 도둑놈 심보를 가진 이 중국놈들은 조만간 펼쳐진 새로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족속이 아니기에 천지 자연 질서에 따라 14억 인구 중에 몇만 정도 나고 다 쓸려 나가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근데 이제 살려고 하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여기 저희가 아니고 우리나라한테 가서 저기 무릎 꿇고 300을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해야지 되는데 3,000배 정도 해야지 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개가천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DNA 속에 이미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국차가 그때 이제 중국을 먹게 된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중국을 먹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처럼 평화롭고 질서 있고 글을 널리 읽고 이웃 간에 정의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탈 많고 일 많은 한족을 관리하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만주와 말장수의 북동족까지라면 모를까 우리가 지나치게 영도 확장을 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선택일지 아닐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가 되면 거의 삼척이 돼요. 아니 거의 3m 정도 키가 크게 됩니다. 사람 이제 모습이 크게 되고 중국 족속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생각대로 이제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큰 생각, 넓은 생각하고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커집니다. 그러나 자기만 현세 이익만 하려고 하는 얘들은 14억이제 거의 다 죽고 몇 명만 사는데 다 요만해요. 꼬마들이죠. 그냥 목숨만 하늘에서 살려주는 거죠. 아, 이런 씨가 선천에 살고 있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 족속을 다스리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때 되면은 도술 문명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중국 전역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와, 신난다. 중국 땅 우리 땅. 이와 오래 살아야 그거 다 보지 하러 왔잖아. 이제 몸 자체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수명이 길어집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고 당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장수를 하게 되고, 이제 요 상황 속에 엄청난 굉장히 지금 복잡한 이 상황 중에서 살아나오면은 명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 보고, 나는 이제 80이니까 이제 난 이제 조금 뼈밖에 안 남았는데 아유 나 그 세상 보고 싶은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해가지고 몸을 바꾸게 만들면 됩니다. 그건 간단해요. 그 간단한 것은 공부하면 공부를 하면 있지 않습니까? 바른 공부하면 생각이 넓어져요. 우리 역사적, 우리 민족이 가진 생각이 뭐니까 그 역사적 흔적 자체예요. 제가 한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가진 몸 세포 하나하나에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역사적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근데 그 기록을 자기가 수행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한테 의타적인 것이 아니라 믿어라 그럼 구원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그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가르쳐?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에 맞게끔 그 막힌 부분을 뚫어줘야 되니까. 자, 여기서 부분을 어디 아프니까 할 수 있지만은 제가 그럴 시간도 없고 여기 온 분에 한해서만 제가 막힌 부분을 뚫어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말했죠. 1년이 갈 수가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가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조만간에 나타난 병으로 다 쓸어버리는 과정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황골 타태가 되기에 하여튼 중국 무한 폐렴인 신종 코로나19보다 더 센 병이 돌게 되니 이 병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빨리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듣고서도 그래 몸을 만들어야 돼 고 하면서 몸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시간이 왔을 때, 그 시간이 올 때, 그때 그 말이었구나. 나 거기 가볼까? 발이 안 떨어져요. 그때가 되면은. 자, 이제, 남조선 배가 떠날 때가 거의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남조선 배가 떠날 때 어떻게 하죠? 돛을 올리죠. 돛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그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자, 돛이 올라가기 전에 다시 돛이 아니라 여기 사투리가 좁으니까 다시 돛을 올리기 전에 빨리 승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